안종범 수석 그 수첩이 앞으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 예. 이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야. 예. 난 몰랐어. 최순실이 나팔아서 한 거야. 계속 이 주장이에요. 지금 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 최소한 돈을 받는 걸 알고 있었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최소한 돈을 받은 건 알고 있었네? 돈 들어가기 전날. 그 전까지 그 특검과 검찰이 가장 힘들었던 게 공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공모했어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특검이. 근데 그걸 답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긴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연결고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고 예. 요게 이제 안종범 수석이 생각보다 진술을 잘해요. 박 전 대통령 불리하게. 예. 이제 이걸 왜 썼는지 그 박 전 대통령 불러줬으니까 썼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이건 역시 왜 썼는가 그 뭐 이상한테 어떤 전화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종범 수석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지 따는 거네. 진정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실 말씀 충분히 했으니까 결국 8월 17일까지 이부영이 아니라 이재용. 예. 이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예. 이재용 부회장 묶어서 이부영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에서 예. 1심에서 뇌물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근데 틀릴 수도 예, 있고 아니 맞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온 건 맞아요. 아하.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경련에 삼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이른바 좀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관련 단체에 돈을 지원하도록 했다라든가 예. 또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정경련에서 그 증언이 나왔죠. 정경련에서 증언이 나왔고 박재홍 전 승마 감독, 정유라 씨 승마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전체적으로 승마단을 꾸린 것이지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삼성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막상 독일에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건 정유라만을 위한 특혜였던 게 명백하더라. 내가 자는 방은 개와 고양이가 자는 방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모관계라는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공모관계 부족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 줬지 언제 박 전 대통령에게 돈 줬냐. 예. 최순실은 자연인이니까 민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라고 되는데 이 부분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깥의 주변 정황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재판이라 바깥의 주변 정황이 굉장히 불리하다. 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하, 그래서 저는 유죄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뇌물죄.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아니 모르겠죠. 나도 하고 싶었어. 아니 왜냐면 아니 근데 아까 잠깐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아니라 김태현 판사예요. 네. 판사 아니, 뭐 기록을 다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요 두 분도 있지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변호사들 중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 뇌물 무죄 나올 거라고 대놓고 말했으면 저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네. 뭐 근데 별 지금 얘기 다- 좀 바뀌었어. 별 저- 얘기 다 있어서 댓글 뭐 너무 삼성 장학생이냐부터 온갖 얘기 욕 그건 바가지로 맞잖아. 먹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장학생이면. 예. Anyway. 예. 예. 일관되게 제가 무죄를 주장했었어요. 예. 어제 이까지도 예. 영장도 기각될 거라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죄 나도 확신은 못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이제 공모관계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다고. 왜냐면 삼성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박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박전 동생한테 돈 받은 거 있냐? 76억 중에서 100만 원을 나눠 가진 것이 이거거든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거 하나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 주장 아니야 특검도 계속.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그걸 깨기 위해서 뭐 옷값을 뭐 대신 줘서 뭐 그게 뭐 어쩌고 하는데 건 사실 굉장히 너무 애둘러졌어. 너무 좀 공색한 논리고. 그래서 공모관계가 잘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건데 이게 이거 했다고 해서 바로 수첩이 있으니까 공모 이렇게 못 쓰지만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타고 넘어가면은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법원이 심증이 바뀔 가능성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삼성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모 이전의 문제는 대가성의 문제거든요. 예. 근본적인 야 그게 뇌물이야 레이저 맞고 준 거야 이거. 강제. 예. 그러니까 강요. 이제 삼성 쪽에서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이거 뭐 약간 백그라운드 백브리핑 같은 건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막 저 청와대 들어갔다 나올 때만 하면은 그 임원들 불러마서 머리 쥐어짰다는 거예요. 예. 야 VIP는 정유라 도대체 누군데 자꾸 걔를 그렇게 챙기냐? 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죠. 삼성 주장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그 삼성 주장을 아주 그 깊숙한 내용을 하는 것은 장학생 아니면 모를 거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야. 자백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논리라고 나는 레이저 맞고 준 거지 우리는 예. 대가성이 없다. 예. 아마 거기서부터 풀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100% 지금 유죄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그저께까지 지난주만 나왔을 때 무조건 무죄 나오지 뭘 대도 않는 거 한다 그랬는데 예. 사실 조금 바뀐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대가 관계 하나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원리 본부장이 유죄를 받았잖아요. 예. 도와줬다는 부분이.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굉장히 있죠.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뭐 출리 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만약에 제가 판결을 못 봤는데 문영표 씨하고 홍한선 씨의 문제가 뇌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봤으면 예. 그거 선고 그때 안 해요. 연기해서 나중에 하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유죄 선고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게 이제 국민연금에 손해가 갔다는 배임의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뇌물과는 직접적인 상관계가 없다. 있었으면은 지금 선고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밝혔어요. 직접적으로 예.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대가성을 대가성 전체에 인정을 하는 거에 일부가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나온다로 단언하기 좀 쉽지 않고요. 예. 삼성은 사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공모관계였잖아요. 지금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공모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큰 단초가 이번에 이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 이제 공모관계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정됐다 치고, 그 다음에 난 저 레이저 맞아서 준 거예요로 갔을 때 과연 그걸 뒤집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있느냐. 그건 이제 안종범 그렇죠. 조사를 맞아 수사를 네, 해봐야 그거는 된다. 다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건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예. 일단 풀리지 않는 연결고리가 하나 이제 검찰 입장에서 풀렸다고 중요한 보면 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굳이 뭐 이거는 예. 유죄 판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제가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다음 방송 때 휴민트를 동원해서 내가 취재 올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안 나온 거네. 딴 데서는 안 해. 독점 공개. 그리고 정봉주 정치쇼. 문자 그래요? 딴 땡큐. 딴 땡큐. 방송에서 안 하죠. 그러면 그거. 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무슨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70억분의 1. 예, 대체 75분의 1. 불가가. 근데 조금 올라갔어요. 75억분의 1이. 인구가 늘었죠. 그동안. 예. 자, 복잡한 얘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작가분들이 보내줬습니다. 왜냐면 진짜 복잡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 코미 예. 전 FBI 국장 얘기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특검이 뮬러 전 국장이야? 아, 특검이? 예. 그런데 코미가 트럼프 얘기를 듣고 막 나와서 2페이지에 걸쳐 막 컴퓨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했죠. 예. 이게 상원 의원에서 지금 증언하는데 예.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이 불러준 수첩까지도 증거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증거 능력 자체는 증거 자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도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가겠지. 예.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증거 판결도 엄격하게 하는 건 있어요. 미국은. 예. 그런데 안종범 전 수첩도 마찬가지고 코미의 멤버도 마찬가지고 증거 자체는 돼요. 증거가 안 증거 되면 얘기가 자체는 안 되는 된다. 거니까 버려버리는 아하. 거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증거 자체는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판사가 믿어줄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코미 사태랑 우리나라 이 국정농단 사태 두 가지가 유사한데 하나는 코미 수첩, 그 다음에 코미 메모, 우리나라 안종범 수첩이 예. 얼마나 믿어줄 거냐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건 야 뭔 소리야, 그거 걔가 적은 거야. 예,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는 있죠. 거고 저쪽도 트럼프는 녹음 테이프 가져와봐. 코미 네가 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유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박정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예를 들면 삼성 뇌물 국민연금 무조건 이거 해줘 이렇게 했습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챙겨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근데 미국에서도 I hope라는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트럼프 코미한테 그렇다. 나는 바란다. 호프 희망한다. 아이 호프가 심하다 예. 그러면 나는 저녁에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한다. 영어 선생님 아니셨나요? 아 네. 그랬나요? 그러니까 나는 호프 희망한다. 야 풀린 좀 놔둬봐. 음.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하라고 명령했냐? 나 오더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미가 부산 그것은 명령과 강요로 받아들였지 희망해라고 대통령 희망은 강요하는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우리나라 미국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차피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코미도 그렇고 자기 말을 자기가 적은 거잖아요. 예. 그 지가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별도로 증거가 되느냐라는 게 여러 번 다퉈졌는데 예.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뭐 수첩이든 일기장이든 장부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조작이 안 됐고 정확하게 맞다라면 말과 별도의 증거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이 있고 수첩이 있으면 그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 이 재판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은 조금 더 법원이
말하는 사람들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조금 더 포용력이 있네라고 하는 게 아니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예. 이제 증거 능력이 예. 있느냐잖아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동그라미. 예. 이제 증명력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거는 이제 판사를 설득해야죠. 이게 왜 믿을만한 사소한 건지. 이유를 알겠어. 왜요? 이상한 거 복잡한 거 같고 물구나무까지 좀 다 틀린 것 같아. 증거 증명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웃었어요? 아,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근데 진짜 어려운데 웃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이 방송하는 변호사들 문제예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딱 끊어야지. 그 기사를 모든 청취자들이 다 봤을까요? 그 상황을 먼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윤진용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예, 윤진용 문체부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윤진용 장관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데 잘 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 적은 거 좀 줘봐 이렇게 된 거예요. 줘봐 이렇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제 사실 좀 쉽게 보기 힘든 장면. 증인과 변호사가 한 번 붙었어요. 조바 요른데 요를 좀 짧게 요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바로 반말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쪽에서 윤영 장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도 뭐 김기춘 실장 그 청문회 때 안 나가게 뒤통수 후려칠까봐 안 나갔다고 하신 양반인데. 거기도 이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좀 본인의 뭐 혐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 내용인데 그걸 싸우는 걸 보고 빵 터진 거예요. 이걸 왜 웃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왜 웃었는지 이걸 어떻게. 같은 기사를 봐도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장세는 아니었죠. 아, 저 아니죠. 계좌 추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모르냐면 왜 웃었는지?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 변호사 많이 봤으니까 아니, 제가 상황을. 왜 모르냐면요. 이게 제가 뭐 이제 평론이라고 3년째 하는데 4년째 하는데 본도 사람들 아시겠지만 평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평론하고 백성무 변호사가 삼선의원이 됐어요. 예. 이상한 짓을 해요. 예, 알지. 난 알아요. 왜? 그 인간을 아니까. 그 예. 캐릭터를 아니까 여기서 백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이야. 제일 잘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을 하려면 그 정치인들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요 다음에 3부에 네.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 전 전혁 작가. 그렇죠. 전영욱 작가. 그분 아시겠지. 예. 옆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예. 그 정도가 아니면 이러면서도 청취를 또 끌어올려요. 예. 3부를 포기하지 않게. 슬쩍. 그러니까 저는 그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전 진짜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싸우는 상황이 좀 재밌긴 하네요. 아까 그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왜 예. 웃겨요? 그게 아니, 지금 변호사 방청객이면 막 증인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면 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왜 웃겼을까요? 아니 눈빛을 보면 웃길 수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별로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데 심각한 척하면서 눈을 레이저 잘 쏘는데 레이저는 내가 잘 쓰는데 그래 빵. 그리고 어제 유진용 장관한테 레이저도 쐈어요. 오호. 그거 쏜 건 쏜 거고 요 상황에서는 그냥 또 빵 터진 거예요. 예.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한 판 붙은 걸 가지고 빵 터졌다. 이거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 웃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양 언니는 예.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비선 실세였나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기 참 좋아. 훅 보냈나 한 방에. 예, 심각한데. 진짜 왜 웃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왜 언론에서 법정에서 느끼는 그거 볼 수 없었던 풍경 아니에요? 이런 법정에서 얘기는 스스로.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뭐 박 전 대통령이 자기가 봤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면 미소도 많이 짓고 있었다라는 예. 얘기도 하고 있었고 유진영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 유 변호사가 뭐 큰 소리 쳐주니까 웃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방청객이라 웃겼을 것 같아요. 변호사랑 증인이랑 싸우니까. 하지만 본인이 웃는 건 저는 이해 안 가요. 예. 자. 박미정님 그렇게 소설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이희준님 요즘 이 방송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분들이 꼭 알 수밖에 없는 거. 정유라 영장 재청구 합니까?
이거 매번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제가 저번에는 재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양수겸장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양수겸장이 아니라 예. 이제 사실 정유라 영장 기각된 이후에 지금 뭐 보모, 그다음 마필관리사 그리고 전 남편 신주평 예. 다 들어가 조사 받았어요. 네.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지 예. 14시간 조사하고 또 어제도 보냈다가 다시 바로 불렀잖아요. 다음날 또 불러서 또 조사를 했죠. 근데 영장 얘기는 아직도 없죠 지금. 근데 왜냐하면 정유라 애까지 들어왔잖아요. 애까지 들어왔죠. 예. 그럼 엄마는 그러니까 정유라의 엄마인 최순실 구치소에 있고 예. 애는 정유라가 봐야 되는데 예. 엄마도 들어가 있고 자기까지 집어넣으면 애를 누가 보나. 사실 그거는 인도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에서 굳이 정유라의 구속에 목을 맸다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또 영장 놓다 기각되면 더 아, 곤란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정유라에게 빼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빼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영장 안 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영장 청구 캐릭터요. 재미 한마디씩 하세요, 그거는. 저는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예. 않은데요. 근데 어제 분명히 그냥 이런 정도인 거죠. 계속해서 어쨌든 소환 조사 새로운 인물들 많이 했잖아요. 전 남편 뭐 보모 다 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죠. 왜 국외재산 도피라든가 범죄수익 은닉 같은 거는 영장에 안 포함시켰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조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는 있었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할지 말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워낙 다 모른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안 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지난주 저는 일관됩니다. 쳐요. 쳐요. 치고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법원은 법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특히 구속, 유무죄가나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검찰의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해서 법원이랑 검찰을 전 비난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검찰은 지금 정유라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는 정유라가 별 증인 가치는 없다고 봐요. 예. 하지만 국민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뭐 정유라의 영장이 한번 1차 기각됐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수사까지 한다. 뭔가는 내놓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은 법원에 넘기는 거죠. 하지만 그 공무관계를 법원에 설득시키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고 기각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을 비난하거나 뭐 이 재판이 꼬인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정유라는 사람은 별게 증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정적 역할은 그러니까 제가 뭐 없다. 정유라 씨뭐 두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 별거 알고 있을 가치가 없을 거다. 예. 특히 이제 정유라와 최순실의 모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부모가 뭐 그걸 뭐 자식한테 뭐 이렇게 예. 자세히 얘기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재판의 중심에는 삼성의 뇌물죄 여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예. 중요하죠. 가장 그게 중요하죠. 정리가 되면 최순실 박근혜도 다 뇌물죄로 가는 거고. 아, 그건 거의 패키지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래서 삼성 그 재판 선고는 아마 박 전 대통령 선고하고 거의 맞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로 좀 그렇죠. 뒤출 거예요. 그거는 예. 어쩔 수 없이.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게 2월 17일. 네. 기소된 기소된 게. 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4월 구속 기소된 게 4월 17일. 네. 예. 그러니까 두 달의 한 갭이 두 달 있죠. 정도 네. 텀이 있죠. 이재용 회장 재판 끝나고 구속 기간 만료가 되면 8월 17일 날 석방이 될 거고. 저번에 석방 될 거라고 다 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를 좀 보면 예. 미전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죠. 예. 삼성 미전실을 좀 검찰이 계속 또 아. 주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추가 그 두 달 띄우려고. 때문인 것 같아요. 추가 예. 띄우려고.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구속 다른 혐의로 해서 다시 추가 구속 기간을 기소. 좀 이렇게 늘리고 예. 그게 아니면 이제 풀어줘야죠. 알겠습니다. 4756님 삼국시대는 귀에 쏙쏙 재밌어요. 봉도사님 평생 해주세요. 아, 평생 해달라고는 좀 무리죠. 한 50년 더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를 좀 하지만. 예. 자, 어제 연세대 폭발물 사건 3변이 본 사건 사고 이거 형사들이야. 근데 느낌이 딱 와요 이게? 그거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예. 다른 것보다 좀 약간 특징은 나왔죠. 처음에는 저도 이게 나왔을 때 사건이 예. 연세대 어느 강의실에 교수가 들어가는 교수 연구실 앞에 이게 포장지, 그러니까 쇼핑백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상자에 폭발물이 실제로 들어있었다는 예. 거고 폭발물은 기폭장치, 뇌관, 화약까지 다 있어서 그 안에 그리고 텀블러 아시죠? 우리 그 음료수 가지고 다니는 거. 예. 그 안에
0.6cm짜리 못을 집어넣어가지고 완벽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IS의 못해요. 폭탄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빵 터지는 바람에 저도 진짜로 테러가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교수와 연관관계가 있는 어떤 대학원생이 지금 한 걸로 밝혀져서 네, 본인이 자수했나요? 지금 검거가 된 거예요. 검거가 CCTV가 다 됐죠.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에는 어쨌든 교수와 뭔가 관계가 있어서 노렸지만 예. 그냥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면 이게 내가 한 것이 너무 표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테러로 위장한 게 아닌가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테러든 테러로 위장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든 뭐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폭탄 테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어제 사건에서는 다행히 빵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불이 붙어서 피식거리다 말아서 그 교수가 가벼운 부상에서 끝났는데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부정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저거 할 수 있네? 나도 만들 수 있네라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됐을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어제 못이 텀블러를 뚫고 나왔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망 사건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보스턴 마라톤 때나 아리아나 그란데 그 가수 콘서트에서 한번 터졌던 거랑 똑같아요. 그때 보스턴 마라톤 때는 밥통이었죠. 예. 보온밥통에 넣어놓고 터지면 그 사이에 뭐 바늘 뭐 이런 게 날아가면서 주변 사람들 쇠구슬. 살상하는 거거든요. 쇠구슬. 근데 너무 그것을 최대한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 예. 그럼 어디 참고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다행이다라고 보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히 그렇게 터졌다. 크지 않았다는 건데 좀 안 좋은 측면을 보면 그 폭발물 자체는 완성된 폭발물이었어요. 제대로만 됐으면 이게 다중을 살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걸 보면 이제 과거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뭐 폭발물 이런 건 안전지대야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사안 자체를. 왜 그러냐면 이제 범행 동기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이 사람이 막 정신 이상자였어요. 막 진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치면 그러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어제 뭐 아직 범행 동기가 나온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온 건 아닌데 그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공부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학생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명문대, 대학원, 공대 요새 공대가 그렇게 힘들죠. 취직 안 되니까. 아, 또 연대 공대는 힘들잖아요. 연대 들어가기도. 공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엘리트를 걸었던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모두 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생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나 그렇게 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롤 모델? 롤 모델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수와의 어떤 불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수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본인이 절제하지 못해서 교수한테 그런 테러 행위를 했다. 그게 단순히 이 텀블러 폭탄이든 뭐 칼로 뭐 하는 거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분노를 조절한다든지 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한대가 제가 무죄를 주장했었어요. 어제 이까지도 영장도 기각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죄 나도 확신은 못해요. 왜냐하면 전화 오는 거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이제 공모관계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다고. 왜냐면 삼성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박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박지원 동생한테 돈 받은 거 있냐? 76억 찍어서 100만 원을 나눠 가진 것이 이거거든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거 하나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 주장 아니에요. 특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그걸 깨기 위해서 뭐 옷값을 뭐 대신 줘서 뭐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가 사실 굉장히 너무 애둘러졌어. 너무 좀 공색한 논리고. 그래서 공모관계가 잘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건데 이게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수첩 있으니까 공모 이렇게 못 쓰지만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타고 넘어가면 뭔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법원이 심증이 바뀔 가능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삼성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모 이전의 문제는 대가성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그게 뇌물이야. 레이저 맞고 준 거야. 이거. 강제.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이거 뭐 약간 백그라운드 백브리핑 같은 건데 이제 이주영 부회장이 막 청와대 들어갔다 나올 때만 하면은 그 임원들 불러마서 머리 쥐어짰다는 거예요. 야, VIP는 정유라 도대체 누군데 자꾸 걔를 그렇게 챙기냐? 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죠. 삼성 주장이에요. 뭐 엄청나게 그 삼성 주장을 아주 그 깊숙한 내용을 하는 것은 장학생 아니면 모를 거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야. 자백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논리라고요. 나는 레이저 맞고 준 거지 우리는 대가성이 없다. 아마 거기서부터 풀라고 할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100% 지금 유죄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리고 네. 다음 방송 때 휴민트를 동원해서 내가 취재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안 나온 거네. 딴 데서는 안 해. 독점 공개. 정봉주 그리고 정치쇼. 문자 그래요? 딴 땡큐. 딴 땡큐. 방송에서 안 하죠. 그러면 제가. 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무슨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75분의 1. 예, 대체 75분의 1. 불가. 근데 조금 올라갔어요. 75분의 1이. 인구가 늘었죠. 그동안. 예. 자, 복잡한 얘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작가분들이 보내줬습니다. 왜냐면 진짜 복잡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 코미 예. 전 FBI 국장 얘기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특검이 뮬러 전 국장이야? 아, 특검이? 예. 그런데 코미가 트럼프 얘기를 듣고 막 나와서 2페이지에 걸쳐 막 컴퓨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했죠. 예. 이게 상원 의원에서 지금 증언하는데 예.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 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대통령이 불러준 수첩까지도 증거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증거 능력 자체는 증거 자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도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가겠지. 예.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증거 판결도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있어요. 미국은. 예. 그런데 안종범 전 수첩도 마찬가지고 코미의 멤버도 마찬가지고 증거 자체는 돼요. 증거가 안 증거 되면 얘기가 안 자체는 되는 된다. 거니까 버려버리는 아하. 거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증거 자체는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판사가 믿어줄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코미 사태랑 우리나라 이 국정농단 사태 두 가지가 유사한데 하나는 코미 수첩 그다음에 코미 메모 우리나라 안종범 수첩이 예. 얼마나 믿어줄 거냐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건 야, 뭔 소리야. 그거 걔가 적은 거야. 예, 문장인데 전부 제가 다 상황 그저께까지 지난주만 나왔으면 아니 무조건 무죄 나오지 뭘 아하. 대도 않는 거 한다 그랬는데 예. 사실 조금 바뀐 건 맞아요. 전화가 근데 지금 대가 관계 하나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예. 지난주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원리 본부장이 유죄를 받았잖아요. 예. 도와줬다는 부분이.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굉장히 있- 불리해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뭐 출리 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만약에 제가 판결을 못 봤는데 문영표 씨하고 홍한선 씨의 문제가 뇌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봤으면 예. 그거 선고 그때 안 해요. 연기해서 나중에 하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유죄 선고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게 이제 국민연금에 손해가 갔다는 배임의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뇌물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있었으면은 지금 선고하겠어요? 아니 그거- 그래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밝혔어요. 직접적으로 예.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대가성을 일부 대가성 전체에 인정을 하는 거에 일부가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나온다로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삼성은 사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공모관계였잖아요. 지금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공모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큰 단초가 이번에 이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 이제 공모관계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정됐다 치고 그 다음에 난 저 레이저 맞아서 준 거예요로 갔을 때 과연 그걸 뒤집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있느냐. 그건 이제 안종범 그렇죠. 조사를 맞아 수사를 네, 해봐야 그거는 된다. 다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건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예. 일단 풀리지 않는 연결고리가 하나 이제 검찰 입장에서 풀렸다고 중요한 보면 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와서 굳이 뭐 이거는 예. 유죄 판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제가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일주일 남았잖아요. 야.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경련에 삼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이른바 좀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관련 단체에 돈을 지원하도록 했다라든가 예. 또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정경련에서 그 증언이 나왔죠. 정경련에서 증언이 나왔고 박재홍 전 승마 감독, 정유라 씨 승마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전체적으로 승마단을 꾸린 것이지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삼성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막상 독일에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건 정유라만을 위한 특혜였던 게 명백하더라. 내가 자는 방은 개와 고양이가 자는 방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모관계라는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공모관계 부족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 줬지 언제 박 전 대통령에게 돈 줬냐. 예. 최순실은 자연인이니까 민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라고 되는데 이 부분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깥의 주변 정황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재판이라 바깥의 주변 정황이 너무 굉장히 불리하다. 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하, 그래서 저는 유죄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준비물죄.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아니 이거 모르겠죠. 나도 하고 싶었어. 아니 왜냐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아니라 김태현 판사예요. 네. 판사 아니, 뭐 기록을 다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요 두 분도 있지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변호사들 중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 뇌물 무죄 나올 거라고 대놓고 말했으면 저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예. 뭐 근데 별 지금 얘기 다- 좀 바뀌었어. 별 저- 얘기 다 있어서 댓글 뭐 너무 삼성 장학생이냐부터 온갖 얘기 욕 그건 바가지로 맞잖아. 먹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장학생이면. 예. Anyway, 예. 예. 일관 안종범 수석 그 수첩이 앞으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 예. 이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야. 예. 난 몰랐어. 음흠. 최순실이 나팔아서 한 거야. 계속 이 주장이에요. 예. 지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 최소한 돈을 받는 걸 알고 있었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최소한 돈을 받은 걸 알고 있었네? 돈 들어가기 전날. 그 전까지 그 특검과 검찰이 가장 힘들었던 게 공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공모했어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특검이. 근데 그걸 답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긴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고 예. 요게 이제 안종범 수석이 생각보다 진술을 잘해요. 박 전 대통령 불리하게. 예. 이제 이걸 왜 썼는지 그 박 전 대통령 불러줬으니까 썼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이건 역시 왜 썼는가 그 뭐 이상한테 어떤 전화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종범 수석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옥쳤다는 거네. 진정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실 말씀 충분히 했으니까 결국 8월 17일까지 이부영이 아니라 이재용. 예. 이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예. 이재용 부회장 묶어서 이부영이라는 재판에서 예. 1심에서 뇌물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예측해 주세요. 틀릴 수도 예, 있고 아니,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온 건 맞아요.